그날 그 사람의 손끝이 내 손에 닿았을 때 정말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떨어진 작은 구슬 하나를 주운 것뿐인데 그 순간 저는 분명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내 안에 오래된 불씨를 건드렸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가 제 집에 오게 된 날,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항상 제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특히 이날은 더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계속 떠오릅니다. 계속 강렬한 느낌의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구독 누르셨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45 강연희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지금은 두 아이 다 대학생인데 큰아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작은아이는 서울 자취방에서 겨우 목소리로만 안부를 전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와 회식 그리고 술자리 속에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고 가정을 위해 살아온 세월엔 감사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바쁘기만 하고 이제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채 습관처럼 같은 공간을 공유할 뿐입니다. 결혼 초엔 함께 웃고 싸우며 사랑도 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감정도 희미하게 바래버렸어요. 매일이 복사된 듯한 똑같은 일상, 어제와 같은 오늘, 내일도 같을 삶.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여자가 아닌 그저 엄마와 아내 사이 어딘가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막 그친 오후였습니다. 마트 안은 유난히 반짝였고 사람들 틈에서 나는 멍하니 장바구니만 끌고 있었죠. 그때 내 앞에 선 남자,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소매를 살짝 거든 손목. 시간이 그의 얼굴에 깊은 선을 새겼지만 그 주름 속엔 이상할 만큼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계산대 위에서 떨어뜨린 건 작은 유리구슬 하나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바닥을 굴러 내 발끝에 멈췄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찰나였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마트 공기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따뜻했고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 짧은 인사였지만 그 울림이 내 귓가에서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엔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아들의 톡엔 자동으로 그래라고 보내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엔 그 남자의 눈빛이 맴돌았죠. 왜 잠깐 스친 그 남자가, 그의 목소리가,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 건지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 온도의 유리창 너머로 그가 커피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는 나를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죠. 또 뵙네요. 구슬 덕분인가 봅니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자꾸 마주치네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그냥 세상 얘기,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숨이 쉬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이렇게 행복한 일인 걸 잊고 살았어요. 그의 말은 느리고 따뜻했으며 내가 말하는 동안 끝까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건 남편에게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시선이었습니다. 괜시리 가슴께가 간질거렸어요. 시간이 흐르자 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떨어뜨렸던 바로 그 구슬이었죠. 이거요, 사실 제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만약 누가 이걸 주워주면 그 사람에게 잘하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말이 끝나자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슬 하나를 매개로 연결된 우리 두 사람. 그건 우연이라기보다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손 안에 그 구슬이 있었습니다. 작고 투명한 그 유리 덩어리가 손바닥 위에서 이상하게 따뜻했죠. 그는 이걸 내게 왜 준 걸까? 구슬을 쥐어줄 때 닿은 손이 약간 거칠었지만 너무 따뜻했어. 이런 생각을 하며 손을 꼭 쥐고 걸을수록 간질거렸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었던 감정이 새싹이 돋으면서 다시 꽃을 피우는 것처럼요.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고는 소리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미소가 떠오르고 그 미소 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그저 인사였을 뿐이야. 스스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가슴 한켠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 주 토요일 고민하다가 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카페 온도에 계신가요? 그 한 문자를 보내는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선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날 오후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카페 안엔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쥔 채 심장이 천천히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내 앞에 앉아 있었죠. 이도현. 이름만 불러도 입안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 근처에 오실 줄 몰랐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 와요. 조용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편안하면서도 조금은 위험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공기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그의 질문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내 안을 샅샅이 파헤치며 읽고 있는 듯한 깊은 결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렇네요. 아이들도 다 커서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남편도 늘 회사 일이 많고요. 이상하죠. 사람은 여럿인데 나는 점점 조용해지니까.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내 눈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묘한 공기가 흘렀죠. 그 시선 하나가 마치 손끝이 점점 가까이 닿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쩌면 제일 외로운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내가 매일 속으로만 삼키던 말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상하게 아무 일도 없는데도 자꾸 마음이 시끄러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깊게 파고드는 음색, 그 말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가 입안에서 쓴맛을 남겼지만 그 쓴맛마저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습니다. 구슬은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가방 속을 더듬어 작은 파우치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혹여 구슬에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때 마치 선물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햇살을 받은 투명한 구슬이 탁자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유리덩어리인데 이걸 보면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그건 단순한 구슬이 아니에요. 그의 말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이 구슬은 사람의 진심을 비춘다고. 그래서 연희 씨께 드린 거예요. 그는 천천히 내 손등을 바라보다가 탁자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손끝이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순식간에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카페의 재즈 음악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도현 씨,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자리가 낯설지가 않아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정하게 답해 주었어요. 나도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스쳤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우리 마음 같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줄, 조금만 움직여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 속에 나는 불쑥 마이너스. 제 집에 가실래요? 지금 시간 되세요? 네. 지금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구슬을 선물해 주신 답례로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가 제 집에 오게 된 날 너무 말랑말랑해요. 어떻게 이렇죠? 그의 흥분된 칭찬에 나도 흥분했어요. 하지만 애써 숨겼죠. 아, 너무 부드러운데요. 계속 원해요. 좀 더 괜찮을까요? 흥분해서 다급하게 몰아붙이는 그의 모습을 보자 너무 사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원하지도 않고 작은 표현도 하지 않는데 그는 달랐어요. 이런 소년 같은 모습과 나에게 매달리듯 초조하고 다급한 목소리에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났어요. 진짜 좀 더 해주고 싶었어요. 밖에서만 끼니를 해결했을 것 같아 순간 집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고작 순두부 찌개 하나로 저렇게 흥분해서 다다다 몰아붙이니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더군요. 어른스럽고 단정한 그가 흐트러지는 모습도 꽤 색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내가 내린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느리게 보였고 그의 손끝에 내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괜히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은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참으면 이유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끌릴 때가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제 속을 꿰뚫고 나온 것 같아서요. 혹시 나만 그런 건가요? 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잔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결만이 탁자 위를 오갔죠. 그 정적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그 구슬, 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에 볼 때, 그때 다시 제게 돌려주세요. 다음에요? 제가 묻자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다음에요. 언제일진 몰라도 우리가 또 마주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저를 이 집으로 불러주시겠죠?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초대였죠. 그가 떠난 후 창밖을 보니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엔 여전히 그 구슬이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볼 때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나 지금 어디까지 와버린 걸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설렘으로 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가 이상하게 길어졌습니다. 아침엔 평소처럼 남편의 셔츠를 다려놓고 점심엔 혼자 밥을 먹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에 볼 때 그때 돌려주세요. 그 한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늘처럼 무표정하게 뉴스를 봤습니다.
텔레비전 속 정치인들의 말보다 남편의 식사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반찬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죠. 오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인데 이토록 멀게 느껴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문득 카톡 목록에 저장된 이도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바다였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늘 같은 방향으로 불지 않는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보내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결국 내 손은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슬이 유난히 따뜻하네요. 보내버리고 나서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귀 뒤까지 올라와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건 당신 때문이에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감정.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건 잘못이야. 나한테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기분이야. 오랜만에. 다음 날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걷자 하늘이 흐렸고 공기 속엔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도현. 카페 온도. 오전 11시.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습니다. 어깨에 닿은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스스로를 설득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오늘까지만, 딱 오늘까지만. 그렇게 핑계를 만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그는 어제보다 조금 더 차분했고 눈빛엔 묘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 사이로 커피 향이 은근히 퍼졌습니다. 어제 메시지, 그거 그냥 구슬 얘기였어요. 내가 먼저 말하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따뜻한 구슬이네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저를 곧장 바라봤고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왜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를 보면 많이 떨리세요? 그 질문은 칼날 같았습니다. 부드럽지만 예리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손을 흔들며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손을 탁자 위로 올렸습니다. 그 손이 내 손 가까이에 닿자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났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을 선택하는 게 어려울 뿐이죠.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 문장은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비는 조금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감정은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이도연을 만나면 안 된다. 머리는 그렇게 외쳤지만 가슴은 이미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다시 구슬을 꺼냈습니다.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나에게 다시 선물하듯 다시 내 손에 쥐어주었어요. 작은 불빛 아래 그 유리 속엔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당신이 편한 곳으로 불러주세요. 이번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창문을 닫아두었는데도 어딘가로부터 봄비의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시계 초침이 작게 움직이는 소리, 그게 전부였죠. 그날따라 남편은 회식이 늦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기숙사에 있었고 집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가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릴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가 준 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투명한 표면이 어딘가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손끝으로 그것을 굴리자 벽에 작은 빛의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여전히 그대로 떠 있었어요. 당신이 편한 곳으로 불러주세요. 이번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그가 문을 여는 상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딩동. 단 한 번 울린 그 소리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울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더 크게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숨이 멎는 듯 조용했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사이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열면 안 돼. 머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반대로 뛰었습니다. 손잡이 위에 손을 얹은 채 온몸의 열이 그 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감정이 부딪히는 듯 했죠. 그때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단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문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문 너머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건 확실히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도연 씨, 목소리가 너무 작아 내 귀에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떨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정적이 답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고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초침이 멎은 듯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는 지켜야 할 모든 것을 기억하라며 차갑게 이성을 붙잡고 있었고 또 하나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놓치지 말라며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반대편에서 같은 위치에 손을 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미묘한 떨림이 심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한순간 모든 게 정적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공기 사이로 엉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 말이 이상할 만큼 안심이 되면서도 더 큰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고 나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으로 우리는 이미 문을 넘어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고 단지 심장의 박동만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문에 손을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던 자리에 천천히 식어가는 감정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 너머의 그림자가 떠올랐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 말 속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다림, 절제, 그리고 금기. 그 모든 게 한 문장 속에 들어 있었죠. 그날 이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분명히 어제와 같은 길을 걸었는데 무언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거리, 자주 가던 빵집, 그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데도 그 빛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한 망 너머에서 세상을 보는 듯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식 있어. 익숙한 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입모양만 보이고 소리는 마음속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는데 물속에서 구슬 같은 거품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손끝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 구슬 지금 어디 있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식탁 쪽을 바라봤습니다. 탁자 위 그 자리. 지난밤 손끝에 닿았던 유리의 감촉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속삭임이 스스로에게 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아무것도 없는 공기 속에서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였을까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배달앱 쿠폰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것 아닌 알림을 보며 나도 모르게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스스로가 어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오전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멈추고 거울을 보다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 피곤함 뒤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설렘이 뒤섞인 그 감정은 처음 겪는 낯선 혼란이었습니다. 점심쯤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녁 늦으니까 먼저 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관심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예전엔 그 한마디가 편했는데 이제는 이유 모를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그에게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쳤고 그 순간 스스로가 무서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제 문 앞에서 느꼈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문득 그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그가 서 있던 자리, 발끝을 그 자리에 맞추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자 어제의 정적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문 하나 사이의 거리.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가득했고 그는 무심히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나가봐야겠어. 그래요. 짧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씻으러 들어가자 나는 무심히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구슬이었습니다. 어제 분명 서랍에 넣어둔 구슬이 다시 탁자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건드렸을까? 아니면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상하게 느려지고 공기 속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점점 어둡고 낯설게 변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의 박동과 같은 박자로 똑딱 똑딱 울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구슬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알림창 맨 위에 이상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구슬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에 쥔 구슬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손 안에서 천천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구슬이 반짝였고 그 속에서 그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 미소가 내 안의 이성을 하나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재가 오히려 나를 더 깊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일상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간이 이상하게 흐릅니다. 하루가 길지도 짧지도 않은데 어딘가 어긋난 시계 속에서 사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의 풍경이 낯설어요. 어제 분명 비가 왔는데 베란다의 화분은 마른 흙을 드러내고 있죠. 분명 닫아둔 창문이 열려 있기도 하고 가끔은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확신이 듭니다. 무언가가 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건 사람도 그림자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겨난 어떤 존재. 식탁 위엔 여전히 그 구슬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분명 아침엔 왼쪽 끝에 뒀는데 저녁엔 오른쪽으로 굴러가 있습니다. 누가 건드린 걸까요? 가끔은 그 속에서 아주 작게 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유리 안에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소리. 가만히 귀를 대면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여기에 있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진정됩니다.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편안합니다. 그가 말하던 어조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구슬을 쥐고 손에 숨겼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그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내 옆을 지나갔을 때 그의 어깨에서 익숙한 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향이 이도연의 향과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앞의 사람이 누구인지 남편인지 그인지 헷갈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손에 쥔 구슬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그러다 눈을 깜빡이면 어느새 4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사라진 틈 사이로 낯선 장면들이 스며듭니다. 거실 한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고 창문 밖으로는 하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커튼을 걷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닫으면 또 그가 서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환상인 걸 알면서도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어제는 꿈을 꿨습니다. 카페 온도, 텅 빈 자리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그 구슬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현실은 기억보다 불안정해요. 그 목소리가 이도영 같기도 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손을 뻗자 탁자 위의 구슬이 천천히 부서졌습니다.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을 뜨자 침대 옆 탁자 위에 그 구슬이 있었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채로.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금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구슬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나는 그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빛이 깜빡일 때마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 시선이 내 안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실이 녹아내리고 내 안의 환상이 현실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희야, 불 좀 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옆에 누워 있는 건 분명한데 어쩐지 그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손을 뻗어 닿았는데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그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와 이도연의 목소리. 두 목소리가 한 사람처럼 얽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여기에 있어요.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내 곁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데 방 안의 공기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내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안을 대신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구슬은 필요 없어요. 당신 안에 있으니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고 그 속에서 현실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 같은 공기, 같은 시계 소리인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멈춘 듯한 정적, 그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의 숨소리만을 들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틈으로 작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탁자 위 구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빛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속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닿기 전에 방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흔들렸고 그늘이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건 현실이야. 분명히 현실이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입안에서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구슬의 빛이 방 안을 덮자 그림자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가구의 그림자였지만 곧 사람의 형체로 변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였습니다. 거울처럼 나를 따라 움직이는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웃고 내가 떨 때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도연의 미소 같았습니다. 연희 씨,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희 씨, 괜찮아요. 이제 다 잊어도 돼요. 그 목소리가 방 안을 떠다녔습니다. 벽을 따라, 천장을 따라 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내가 있었지만 표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눈빛은 깊고 입술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죠? 거울 속에 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되묻자 그녀 아니 내 얼굴이 웃었습니다. 그는 내가 만든 사람이야.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무너졌습니다. 카페 온도의 조명, 그의 미소, 문 앞의 정적, 모든 게 한순간에 겹쳐졌습니다. 그가 나였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손을 들어 거울을 만지려 했지만 손끝이 닿기 전에 거울 속에 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구슬은 내 마음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귀 안에서 심장 소리와 함께 수많은 속삭임이 섞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 말들이 겹쳐지면서 현실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고 모든 게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구슬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탁자 위엔 하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억할 차례입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고 그 안에 희미하게 그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내 안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그림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제야 진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사라졌는데도 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여기에 있어요. 나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따라 숨을 고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도 여기 있을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일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보면 평범한 사람처럼 웃고 대화하고 밥을 짓습니다. 하지만 가끔 빛이 비치는 순간마다 눈앞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알거든요. 그의 자리는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던 밤이 지나가고 햇살이 다시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내겐 낯설었습니다. 탁자 위의 구슬은 사라졌고 대신 한 잎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자조차 빛에 스며들어 금세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음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기인데 오늘은 그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비 냄새와 햇살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커피 향. 그 순간 카페 온도의 문이 열리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까지. 괜찮아요. 지금은 여기에 있어요. 그 문장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 그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그 안에 작은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먼저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 한마디에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도 그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오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같이 저녁 먹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며 국자를 잡는 손끝이 차분했습니다. 불 위에서 물이 끓어오르며 작은 기포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이런 건지도 몰라. 뜨거워졌다 식어가는 물, 끓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리듬. 그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맙다. 별 의미 없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밥 먹어요. 식탁 위에는 평범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지만 그 침묵 속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의 불빛이 유리창에 부서졌습니다. 그 빛이 구슬 같았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 손을 들어 조용히 허공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때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하게. 그 소리가 마치 나를 다독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여기 있잖아.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진짜 내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워두었던 페이지에 펜을 얹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나를 만났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그 문장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천천히 불었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꿈속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멀리 서 있던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 구슬이 하나 들려 있었지만 이번엔 나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뒷모습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가의 화분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로 비쳤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정말로 고요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겨울의 잔향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햇살은 분명 봄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하늘이 조금 더 밝아 보였고 그 안에서 나는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괜히 커튼을 조금 더 활짝 열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먼지가 반짝이며 춤추듯 흩어졌습니다. 그 작은 빛의 입자들이 마치 나에게 이제 괜찮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남편이 사온 빵과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걸 사올 줄 몰랐습니다. 그냥 무심히 지나치던 작은 제스처였지만 이상하게 그 빵에서 낡은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컵 한 잔일지도 모른다고.
그 향이 공간을 채우자 오랜만에 지금이라는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창밖에선 아이들이 웃으며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때 나는 그 웃음소리를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웃음이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 안에서 작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삶은 한 번만 주어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작이 숨어 있다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미세한 평온조차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지 몰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에 나와는 조금 다른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 주름이 이제는 피곤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슬픔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주말에 시간 돼? 같이 점심 먹자. 예전 같으면 이유를 대며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잠시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오랜만이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엔 햇살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나는 거실을 정리하다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만든 종이 접기들과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웃으려 노력했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새삼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같이 드라이브 갈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속엔 조심스러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오랜만에 자연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의 불빛이 다시 구슬처럼 번졌습니다. 나는 창문가에 앉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구슬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이미 내 안에 있었고 그 빛이 다시 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자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여기에 있어요. 이번엔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 여기는 그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첫 새벽의 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방 안을 천천히 물들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긴 시간 끝에 다시 맞이한 숨, 그건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그 어떤 구슬도 그 어떤 환상도 없이 내 안의 빛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창가를 비췄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완전히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엔 먼 꽃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려놓으며 나는 천천히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단조롭고 단정하고 삶의 리듬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단순한 소리가 이렇게 안심이 되는 날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한동안 모든 소리가 너무 크고 날카로웠는데 이제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풍경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햇살이 건물 유리벽에 부딪혀 반짝였고 그 반사된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작은 구슬처럼 떠다녔습니다. 그 빛을 손으로 잡으려다 나는 살짝 웃었습니다. 이젠 그 구슬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난 빛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부엌에서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아.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사이의 공기가 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조금 더 다정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점심 약속 잊지 않았지? 나는 웃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가고 있어.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동작들이 오늘은 묘하게 새로웠습니다. 거울 속의 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새로운 나가 아니라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원래의 나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골목길 벚나무 가지에 꽃망울이 맺혀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귀를 간지렸습니다. 나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하나의 풍경이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고 햇살이 머리카락 사이를 비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흔적도 잃어버린 시간도 모두 내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간판 온도 앤디오. 그 이름이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읽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그와의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온도가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향이 밀려왔습니다. 바리스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참 오랜만이네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를 가득 채우던 햇살이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아주 짧은 순간 문득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듯한 기분.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공기 속엔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이도연의 향도,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했던 기억의 온도였죠.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뒤에 남은 미세한 단맛이 묘하게 인생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아주 잠깐 내렸습니다. 햇살과 비가 동시에 내리던 그 순간 세상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건 결국 이런 거구나. 비와 햇살이 함께 내리는 순간 모든 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완벽한 조화가 숨어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이 눈부셔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괜찮아. 오늘 이야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나요? 삶은 때로 조용히 흔들리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오늘도 괜찮습니다. 이곳은 실버백서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실버백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